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김서영 코치와 함께하는 30분 책 읽기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책 미루기 대왕 김코치 어쩌다 천재가 됐을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마음에 오늘부터 30분 책 읽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프롤로그. 나는 늘 시작만 하고 멈췄을까. 새벽마다 인생이 바뀔 줄 알았다. 밤이 되면 나는 늘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밀린 책이 눈에 밟혔다. 한 번도 안 입는 운동복이 미안했다. 다이어리는 새 것처럼 깨끗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진짜 달라질 거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책 읽고 하루 계획표까지 완벽하게 지킬 거라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루만 쉬자. 월요일부터 제대로 하자. 다음 달부터 진짜 하자. 이렇게 내일부터는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진짜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계획은 완벽했지만 실행은 없었다. 신기한 건 포기할 때마다 더 열심히 결심했다는 거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고. 운동을 시작하면 식단까지 완벽해야 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30페이지는 읽어야 했다. 글을 쓰려면 처음부터 멋진 문장이 나와야 했다. 무엇 하나 대충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늘 시작만 하고 멈췄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내가 정말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다. 의지가 약한 사람, 끈기가 없는 사람, 끝까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다. 사람은 안 변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나이에 뭘 새삼 바꾸겠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게으른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알고 보니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 시작을 너무 크게 했던 사람이었다. 잘하려고 애쓰다가 시작조차 무거워진 사람이었다. 실패가 두려워서 완벽한 준비만 하던 사람이었다.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한다고 한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하면 불안을 느끼고 익숙한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 자꾸 미루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방법이었다. 단지 시작을 너무 크게 했을 뿐이었다. 사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미루다가 임박해서야 해내는 사람.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 문제는 그게 딱 리포트까지였다는 거다. 책 쓰기는 임박해서 해낼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였다. 임박에서 뛰면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겨우 완주하는 정도였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다. 하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하루가 무너지고 일주일이 무너지고 한 달이 무너지고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다 어느 날 10km를 걷다 뛰다 하던 내가 진짜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호기롭게 하프 마라톤 대회를 신청해버렸다. 대회를 2달 앞두고 저지른 일값을 치르듯 여름 새벽 5시에 일어나 뛰었다. 5km, 7km, 10km. 눈을 뜨면 세수하고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그렇게 첫 하프 마라톤을 쉬지 않고 2시간 30분 만에 완주했다. 아,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그 감각이 낯설었다. 그리고 그 감각에 중독됐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별 계산 없이 매일 아침 6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30분 책 읽기 100일을 선언해버렸다. 그렇게 매일 30분 책을 읽고 나면 다시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나도 되네? 그럼 이번엔 책을 쓰자. 또 카톡에 선언했다. 책을 쓴다고. 그리고 또 해버렸다. 해냈다. 아, 나는 해내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를 다시 정의했다. 인생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이 책은 원래부터 실행력 좋았던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다. 게으르고 우직박약이라고 믿었던 김코치가 그 믿음을 어떻게 깨고 실행천재가 되어갔는지에 관한 책이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무너지고 또 일어나면서 깨달은 이야기다. 그러니 지금도 뭔가 이루고 있는 당신이라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단지 시작이 너무 컸을 뿐이다. 괜찮다. 운동화만 신어도 된다. 책 한 줄만 읽어도 된다. 글 한 문장만 써도 된다.
아주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나도 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미루기 대왕 시절 1장 내일부터 진짜 할 거야. 내일은 실행하는 날이 아니라 미루는 핑계가 되기 쉽다. 매일 결심하고 매일 포기했다. 매일 밤 같은 의식을 치렀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내일 할 일을 적었다. 내일은 진짜 다르게 산다. 이 문장으로 시작한 메모 몇 메모 쌓였는지 모른다. 날짜만 바뀌고 내용은 거의 똑같았다. 메모장을 넘겨보면 재미있는 규칙 하나가 있었다. 결심 후 문장은 늘 비장했다. 이번엔 진짜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마치 전쟁을 앞둔 사람처럼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정작 다음날 메모를 열어보면 체크된 항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대학생 때는 내일부터 도서관에 아침 9시까지 간다였다. 취업준비생 때는 내일부터 하루 3시간씩 스터디한다였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내일부터 퇴근 후 1시간씩 자기계발을 한다로 바뀌었다. 시기마다 결심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다음날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패턴만은 한결같았다. 결심하는 순간에 나는 늘 진심이었다. 거짓으로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밤엔 정말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심장이 살짝 뛸 정도로 설레던 밤도 있었다. 그 확신이 오히려 문제였다. 확신이 강할수록 계획이 더 커졌다. 계획이 클수록 다음날 무너질 확률도 높아졌다. 포기하는 패턴도 비슷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젯밤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은 무겁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미루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이 생각 하나로 결심을 쉽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시 메모장을 열었다. 한 번은 친한 동료가 지나가듯 물은 적이 있다. 너는 계획을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을 텐데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계획 세우기를 정말 좋아했다. 문제는 그 계획을 지키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 처음 몇 번은 크게 실망했다. 시간이 지나자 실망도 무뎌졌다. 결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하도 반복되니 나중엔 그 자체가 하나의 루틴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밤에는 결심하는 나, 아침에는 포기하는 나. 이 두 사람이 매일 교대하며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티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 회사 일은 제때 처리했고 약속 시간은 잘 지켰다. 오직 나 자신과의 약속만 매번 어겼다. 남과의 약속은 어기면 신뢰를 잃지만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 약속을 더 쉽게 저버리게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이 이중생활은 꽤 오래 지속됐다. 밖에서는 빈틈없는 사람, 안에서는 매일 자기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 괴리가 클수록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다. 겉으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나 자신은 그 불일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패턴을 몇 년 동안 반복하고 나서야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하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문제는 그 결심을 다른 날로 넘기는 능력이었다. 결심과 실행 사이에 뭔가 큰 구멍이 있었다. 한 번은 이 구멍의 정체가 궁금해서 결심을 지킨 아주 드문 날들을 따로 골라 살펴본 적이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 날들은 하나같이 결심이 크기가 작았다. 오늘은 책 표지만 열어본다. 정도의 실패하기 어려운 결심이었던 날들만 지키고 있었다. 반대로 실패한 날들의 결심은 늘 크고 화려했다.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식의 결심이었다. 이 대비를 보고 나서야 결심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에 크게 핵심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결심의 내용을 계속 바꾸는 데만 집중했다. 운동에서 독서로, 독서에서 영어로, 영어 공부로. 하지만 내용은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똑같았다. 문제는 무엇을 결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크기로 결심하느냐였다. 주변에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사람을 만나면 유심히 관찰하게 됐다. 그들은 나처럼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시할 정도로 작게 시작했다.
그 자금이 오히려 꾸준함의 비결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결심하고 포기하는 사이클을 스스로 세워본 적도 있다.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크고 작은 결심을 20번 넘게 했고 그 중에 한 달 이상 이어간 건 손에 꼽았다. 이 숫자를 맞이하고 나니 부끄러움보다 오히려 냉정하게 원인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돌아보면 결심은 그 밤에 감정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것 같다. 벅차오르는 의지와 확신을 진짜 동력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감정은 다음날 아침이면 늘 가라앉고 앉아 있었고 남은 건 감정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뿐이었다. 지금은 결심을 할 때 스스로에게 미리 경고한다. 지금 이 벅찬 기분은 내일 아침엔 없을 거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크기인가? 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결심은 아예 세우지 않는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지켜지는 결심의 수가 늘었다. 결심과 실행 사이의 그 구멍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부른다. 감정과 행동 사이의 시차라고. 결심하는 순간 감정은 몇 시간이 길어야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하지만 행동은 그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 시차를 메우는 게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렸다. 이제는 밤에 결심을 세우고 나면 그 결심을 다음날 아침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대한다. 벅찬 감정은 오늘 밤에 나만 느끼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 나는 그 감정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크기의 부탁만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적는다. 이 편지 쓰기 습관을 들이고 나서 실제로 나는 다음날 아침 메모를 열어보고 기분도 달라졌다. 예전엔 전날 밤에 화려한 다짐이 부담으로 다가왔다면 지금은 어젯밤에 내가 오늘의 나를 배려해서 남겨둔 작은 부탁처럼 느껴졌다. 부담과 배려, 그 차이의 실행 여부를 갈랐다. 돌아보면 나는 오랫동안 밤에 나와 아침에 나를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컨디션도 감정도 가용할 의지력도 전혀 다른 두 사람에 가까웠다. 이 둘을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밤에 내가 아침에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게 됐다.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처럼 밤에 나는 작고 실현 가능한 부탁만 남기고 아침에 나는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는 관계가 되었다. 작심삼일도 반복되는 습관. 작심삼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말의 주인공이었다. 세외계획, 다이어트, 운동, 어학 공부, 뭘 시작하든 딱 3일이 고비였다. 3일째 밤이 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오늘만 쉬자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헬스장 등록이 대표적이다. 1월 첫 주 큰맘 먹고 1년치를 끊었다. 첫 3일은 정말 열심히 다녔다. 트레이너에게 자세 교정도 받고 운동 앱에 기록도 꼼꼼히 남겼다. 4번째 날 희식이 잡혔다. 5번째 날 피곤해서 쉬었다. 6째 날엔 이미 다음 주부터 다시 가자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한 번 끊긴 흐름은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등록비만 날린 채 1년치 회원권은 조용히 만료됐다. 이런 일이 몇 년에 걸쳐 반복되자 나는 스스로를 작심삼일형 인간으로 규정했다. 이 표현은 자책의 언어였다. 나는 왜 3일을 버티지 못할까?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답은 늘 의지가 약해서였고 그 답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더 위축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프레임 자체를 의심하게 됐다. 작심삼일을 실패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르게 보면 어떨까? 3일이라도 실제 행동했다는 뜻 아니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과 3일이라도 해본 사람의 결과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르다. 3일 동안 몸은 분명 뭔가 경험했다. 진짜 문제는 3일 뒤였다. 3일이 지나고 흐름이 끊겼다. 그걸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 그거의 진짜 문제였다. 만약 3일하고 쉬고 다시 3일하고 하루를 쉬는 식으로 계속 이어갔다면 어땠을까? 끊기더라도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작심삼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 될 수 있었다. 이 관점을 갖고 나서 작은 실험을 해봤다. 운동은 다시 시작하면서 3일을 못한 날이 오면 자책하지 않고 그냥 넷째 날 다시 시작했다. 또 끊기네. 끊겼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차례네. 마음속 언어를 바꿨다.
이렇게 몇 달을 반복하니 놀랍게도 총 운동 일수는 예전에 완벽하게 매일 하겠다고 다짐했을 때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다. 이 경험은 꽤 충격적이었다. 완벽하게 이어가려던 시도는 늘 한 달을 못 채우고 끝나는데 끊김을 허용한 시도는 반년 넘게 이어졌다. 완벽함을 포기하니 오히려 지속 가능해졌다는 역설이었다. 완벽하게 이어가는 것보다 끊겨도 계속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었다. 작심삼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작심삼일 이후 다시 작심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 깨달음 이후 연속 기록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았다. 예전에 며칠째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숫자에 집착해서 하루라도 빠지면 그 숫자가 0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했다. 그 좌절이 재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은 연속 기록 대신 누적 기록을 본다. 이번 달엔 총 몇 번 했는가로 기준을 바꾸니 하루 빠졌다고 모든 게 무너졌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이가 빠진 달력을 보는 게 아니라 채워진 칸의 총합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재시작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시작하는 근육과 끊긴 뒤 다시 시작하는 근육은 다른 근육이라고 생각했다. 후자는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다시 움직여야 하는 근육이라 훈련이 더 필요했다. 이 근육을 키우는 연습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루를 빠뜨렸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다음 행동을 정하는 것이다. 왜 못했지를 곱씹는 대신 그럼 오늘은 뭘 할까로 곧장 넘어갔다. 이 전환이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몇 달 이렇게 연습하자 하루 빠지는 것에 대한 감정적 타격이 눈에 띄게 줄었다. 예전엔 하루 빠지면 그 주를 전체를 포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변화가 결국 1년 뒤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돌아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잘 재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멀리까지 갔다. 재능이나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끊겼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가의 차이였다. 주변의 끈순한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니 그들도 매일 빠짐없이 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빠진 다음날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그 담담함이 부러웠다. 난 하루만 빠져도 마치 크게 죄를 지은 것처럼 굴었는데 그들은 그저 하루를 건너뛴 것으로 여길 뿐이었다. 이 담담함을 흉내내는 것부터 연습했다. 하루를 빠뜨린 다음날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운동화를 신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다. 감정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감정을 뒤따라오게 만든 셈이다. 지금 와서 정리해보면 작심삼일은 극복해야 할 결심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리듬이었다. 3일마다 새로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면 그냥 3일마다 다잡으면 그만이었다. 그 리듬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몇 년째 못 지키던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리듬을 인정하고 나서 달력을 보는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엔 빈칸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달력 자체가 실패작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빈칸도 리듬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채워진 칸과 빈칸이 서로 섞인 달력이야말로 오히려 오래 지속 가능한 사람의 진짜 기록이라는 걸 이젠 안다. 완벽하게 채워진 달력보다 군데군데 비어 있어도 몇 년째 이어지는 달력이 훨씬 값지다. 시작 전부터 지쳐있던 이유. 운동하기로 한 날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도 전에 이미 피곤했다. 강의를 들어야 하는 날 노트북을 켜기도 전에 벌써 하기 싫어졌다. 실제로 몸을 움직인 것도 아닌데 왜 시작 전부터 이렇게 지치는 걸까? 오랫동안 이 감각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인은 머릿속 시뮬레이션에 있었다. 운동을 하러 가야 하는데 가서 준비 운동하고 본 운동하고 스트레치까지 하고 씻고 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순간 뇌는 마치 그 모든 과정을 이미 겪은 것처럼 반응했다. 실제 행동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에너지는 이미 소모되고 있었다. 이 현상은 계획이 클수록 심해졌다.
1시간 운동을 떠올리며 뇌는 1시간 분량의 부담을 미리 느꼈다. 책 한 권 완독을 떠올리면 그 책 분량의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목표가 크고 구체적일수록 시작 전 시뮬레이션도 더 무겁고 생생했다. 한 번은 일요일 저녁마다 다음 한 주의 계획을 세우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늘 진이 빠졌다. 아직 월요일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한 주를 다 살아버린 것 같은 피로감이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이 정도로 지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다. 반대로 운동화만 신기를 떠올리면 어땠을까? 이 정도는 상상만으로 지치지 않았다.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알고 나서 시작 전 지침의 정체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목표가 지나치게 크다는 신호였다. 돌아보면 나는 늘 이 신호를 무시하고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피곤해도 해야지라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가끔은 성공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싸우는 대신 신호에 맞춰 목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지금 뭔가를 시작하기 전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계획 너무 큰 거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였다. 목표를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이면 신기하게도 그 피로감이 사라졌다. 몸이 아니라 목표의 크기가 문제였던 걸 그렇게 여러 번 확인했다. 이 원리를 이해한 뒤는 계획을 세울 때 습관처럼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이걸 떠올렸을 때 숨이 턱 막히는가? 아니면 가볍게 느끼는가? 숨이 막힌다면 그 계획은 아직 너무 크다는 뜻이다. 이 시뮬레이션 피로는 비단 운동이나 독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 청소, 이메일 정리, 미뤄둔 전화 한 통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일의 실제 난이도보다 그 일을 떠올릴 때의 무게감이 행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한 번은 몇 달째 미뤘던 서랍 정리를 앞두고 실험을 해봤다. 서랍 전체를 정리한다. 대신 서랍 하나만 연다로 목표를 바꾸었다. 신기하게도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랍을 열자 어느새 손이 알아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됐다. 시작 전 피로감은 일의 실제 난이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일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달려있다. 같은 일이라도 통째로 그리고 무겁고 한 조각만 그리면 가벼웠다. 이후로는 뭔가 시작하기 전 일부러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떠올리는 연습을 했다. 큰 그림은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입 밖으로 내뱉거나 오늘의 할 일로 적을 때 항상 가장 작은 조각만 꺼냈다. 이 습관 하나로 시작하기 전 피로감은 눈에 띄게 줄었다. 주변에도 이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반신반의하던 친구가 책 한 권 읽기 대신 책 펼치기를 목표로 잡아봤다며 예전보다 훨씬 자주 책을 손에 들게 됐다고 전해왔다.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통하는 원리라는 걸 그렇게 다시 확인했다. 오늘도 새로운 일 앞에 유독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그 무게가 일체의 무게인지 상상의 무게인지 구분한다. 대부분의 후자였다. 그리고 그 상상의 무게는 목표를 잘 쪼개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 돌아보면 일장에서 배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결심은 작아야 하고 끈기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시작 전 피로감은 목표의 크기가 보내는 신호였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은 결국 크기였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작게 시작하느냐가 실행을 갈랐다. 이 원칙을 알게 된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 자체였다. 예전엔 설렘과 부담이 뒤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담담하다. 거창하게 각오를 다지지 않아도 그저 오늘의 작은 한 조각만 해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담담함이야말로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였다. 담담함은 무관심과 다르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여유에 가까웠다.
잘 되면 좋고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 이 마음의 온도가 몇 년을 이어가는 사람과 며칠만 지치는 사람을 갈랐다. 일장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세운 결심 중 가장 오래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나? 답은 늘 가장 작았던 결심이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어떤 크기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었다. 완벽주의의 는 게으름뱅이의 분장이었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갔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할 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언뜻 들으면 성실한 마음가짐 같다. 실제로는 이 문장이 나를 가장 많이 붙잡아 세웠다. 블로그를 시작하려 했을 때 그랬다. 그냥 글을 올리면 될 걸 로고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테고리 구성을 고민하면 글쓰기 톤을 정하고 레이아웃까지 다 정해놓은 다음에 첫 글을 올리려 했다. 참고할 만한 잘 정리된 블로그를 몇 시간째 돌아다니며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다. 완벽한 세팅을 준비하다가 정작 글은 한 편도 못 올리는 채 몇 달이 지나갔다. 운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면 될 걸 제대로 된 러닝화부터 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동복도, 워치도, 이어폰도 다 갖춰야 시작할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다. 쇼핑몰 바구니에 물건만 몇 주째 담아두고 정작 그 사이에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제대로라는 기준이 문제였다. 그 기준은 언제나 내가 이미 그 분야에 능숙해진 다음의 모습이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수영자의 결과물을 내려 하니 시작조차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시작 단계와 숙련 단계의 기준이 뒤섞여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이 압박은 어디서 왔을까?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이왕 할 거면 1등 해야지, 어중간하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같은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완벽하지 않은 시도는 아예 가치가 없다는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았다.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느꼈던 긴장감이 어른이 되어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똑같이 되살아났다. 문제는 이 믿음이 오히려 실행을 막았다는 데 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이어지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다.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미루는 것과 잘하기 위해 일단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고 나서 제대로의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완벽한 세팅 대신 최소한의 시작으로 방향을 바꿨다. 블로그는 로고 없이 첫 글부터 올렸다. 운동은 있는 운동화를 신고 동네부터 걸었다. 결과물의 수준이 낮아졌지만 실행의 수는 확실히 늘었다. 그리고 그 실행이 쌓이자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물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다. 완벽하게 준비한 뒤 한 번 시작한 것보다 부족하게라도 100번 시작하는 쪽이 훨씬 더 멀리 데려다 줬다. 이 원칙을 확인해 준 또 다른 경험이 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2명을 지켜본 적이 있다. 한 명은 자료를 완벽하게 만든 뒤에야 공유했고, 다른 한 명은 60%만 완성돼도 일단 초안을 보내줬다. 몇 달이 지나자 후자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다. 빠른 피드백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제대로라는 말이 주는 압박은 특히 처음 해본 일 앞에서 강력했다. 이미 잘하는 일은 대충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 하지만 처음 일일수록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배로 커졌다. 그 압박이 오히려 첫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오늘은 미루기 대왕 김코치 어쩌다 실행천재가 됐을까 첫 번째 읽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미루기 대왕이었고 게으름뱅이였고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날은 또 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연구하면서 뇌과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지 막 하면서 생각했더니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루었던 성과들,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처럼 정말, 계획은 잘하고, 시작하려고 애쓰고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지만 잘 안 됐던 사람들한테, 김서영 코치도 됐는데, 나도 되겠지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는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해내려다가 안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시작도 잘 되고 어떤 계획도 한번 시작하면 지속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었고요. 내일 5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